괜찮아요. 병원이야 혼자 가는 산모도 많으니까요. 희원이 두준에게 건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응급 상황 때문에 산부인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두준에게요. 이해한다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까요? 두준은 그 말 속에서 뭔가 이상한 온도를 느꼈습니다. 너무 쿠했어요. 너무 태연했죠. 마치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듯이. 사실 희원은 그날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욱이 함께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도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미안해할까봐였을까요?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같이 간 걸 숨기는 건가? 두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희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고 씹은 거야? 희원도 답답했어요.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 왜 미안한지 설명해야 하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던 거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소리를 낸다는 걸. 일십당한 두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답장하지 못한 희원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말이 되기도 하죠. 희원은 두준을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든데 굳이 민욱 얘기까지 꺼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두준에게는 그게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숨기는 거겠지. 두준의 생각은 거기까지 갔어요. 사랑이 시작될 때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다 빛나 보이지만, 관계가 흔들릴 때는 같은 배려가 의심으로 바뀌곤 하죠. 희원의 침묵은 두준을 편하게 하려던 선택이었지만, 두준에게는 가장 불편한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의가 항상 선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요. 연인 사이에서 어디까지 솔직해야 할까요? 모든 걸 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희원은 후자를 택했어요. 미옥과 병원에 간 건 별일 아니니까. 두준을 힘들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관계에는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숨긴 게 없을 때는 상대가 의심하지 않지만, 한번 숨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의심받게 되죠. 두준은 이제 희원의 모든 말투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하나에도 숨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전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건 왜일까?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두준과 희원 사이의 신뢰는 지금 아주 천천히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혼자 가는 산모도 많으니까요. 희원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희원의 오랜 습관이 숨어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의 말버릇이었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바빴고 아빠는 없었고, 그래서 희원은 늘 혼자였어요. 아플 때도, 무서울 때도, 외로울 때도 혼자 병원 가는 것쯤이야 익숙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의 아빠가 있었으니까.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지 못했을 때 희원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만 서러운 혼자였죠. 그래서 희원은 두준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혼자 가는 산모도 많다고.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싶었어요. 공장 현장에서 희원과 민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두준이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완벽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호흡이었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어. 딱 그 정도만 주고받아도 일이 술술 풀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케미였습니다. 두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뭐지? 겨우 하룻밤 함께 보낸 사람이잖아. 두준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그때 미욱이
두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낀 건 제가 아니라 사장님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두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15년의 역사 앞에서 하룻밤의 인연은 너무 가벼워 보였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항상 깊이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할 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두준이 그걸 처음 느꼈어요. 희원과 민욱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 두준은 그 농담의 맥락을 몰랐어요. 그때 그 일 있잖아. 아, 맞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일이 뭔지 두준은 몰랐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추억들을, 공유하지 못한 시간들을 두준은 그저 서 있었어요. 끼지 못한 채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그 여자의 오랜 친구 사이에서 두준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미욱의 말이 맞았어요. 낀 사람은 미욱이 아니라 두준이었죠. 그리고 그 외로움이 두준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함께 보낸 시간일까요? 아니면 강렬한 한순간일까요? 미욱에게는 15년이 있었어요. 희원의 웃음도, 눈물도, 고민도 다 알고 있었죠. 두준에게는 하룻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 이후로 희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생겼으니까. 누가 더 희원에게 가까울까요? 누가 더 희원을 이해할까요? 미욱은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고 두준은 미래를 함께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둘 다 희원 곁에 있고 싶어 했어요. 시간과 운명의 싸움입니다. 역사와 인연의 대결이죠. 그리고 희원은 그 중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욱은 두준을 보며 처음으로 우월감을 느꼈어요. 재벌 2세 앞에서 평범한 회사원이 느낀 우월감이었죠. 돈은 두준이 더 많지만 희원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더 깊으니까. 미욱은 알고 있었어요. 희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투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웃는지 15년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준은 희원의 과거를 몰랐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상처의 깊이도 그저 임신한 여자와 아기의 아빠라는 관계만 있을 뿐이었죠. 미욱은 두준에게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낀 건 제가 아니라 사장님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의 무게를 실은 선전포고였죠. 미욱의 말이 두준의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두준은 늘 그랬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형이 죽은 후로 두준은 형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진짜 형이 될 수는 없었어요. 형수와 조카 사이에서 두준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희원과 미움룩 사이에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낀 사람의 외로움, 끼워주지 않는 세상의 냉정함. 두준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완성된 관계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희원과 민욱의 15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두준은 더 불안했어요. 내가 설 자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그 질문이 두준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이든 15년이든 그딴 거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그냥 나한테 좀 집중해주면 안 됩니까? 두준이 희원에게 한 말입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었어요. 애원이었죠. 당당하게 사랑을 말하는 남자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관심을 구걸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을,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만 자신에게 집중해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희원의 시선은 흔들렸어요. 미욱의 연락이 왔거든요. 두준은 그걸 봤습니다. 희원의 눈빛이 민욱의 이름을 향하는 걸. 그 찰나의 순간이 두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이 여자에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두준을 무너뜨렸습니다. 두준은 현재를 원했어요. 지금 당장 자신을 봐달라고 했죠. 미욱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내 옆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두 남자의 사랑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주는 급했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희원을 놓칠 것 같았으니까. 미욱은 여유로웠어요. 15년을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희원에게 더 와닿았을까요? 절박한 현재일까요? 안정적인 미래일까요? 희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두준의 애원은 마음을 흔들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미욱의 약속은 편안했지만 설레지는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멀리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원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 미욱이 희원에게 한 고백입니다. 차분했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두준의 고백과는 완전히 달랐죠. 두준은 절규하듯 말했어요.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미욱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네 옆에 있고 싶다고. 같은 고백인데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희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두준의 목소리는 뜨거웠습니다. 데일 것 같았죠. 미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포근했어요. 어떤 온도의 사랑이 자신에게 맞을까요? 희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테니까요. 희원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두준이, 한쪽에는 미욱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 저울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두준을 생각하면 두준 쪽으로 기울었다가 미욱을 떠올리면 미욱 쪽으로 흔들렸어요. 아침에는 두준이었다가 저녁에는 미욱이었어요.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건가요? 희원은 자신이 한심했어요.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소중했으니까. 두준은 아기의 아빠였고 미욱은 15년 친구였으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한 사람은 떠나보내야 했어요. 희원은 아직 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식 자리였어요. 신제품 개발 작업이 끝난 후였죠. 희원과 민욱이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준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두 사람 사이의 편안함이, 15년의 세월이 만든 여유가 두준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준은 희원 옆에만 가면 긴장하고 조심스러웠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욱은 달랐어요. 희원 옆에서 그냥 편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두준에게는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두준의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장희원 씨한테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요. 오늘 문득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준의 독백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이었죠.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두준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병환도 힘들었고 라이벌의 등장도 버거웠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자신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희원 곁에 미욱이 있으면 두준은 필요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기의 아빠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죠. 두준은 생각했어요. 희원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는 이미 미웅이 차지하고 있었구나. 두준은 한없이 작아졌어요. 재벌 이세라는 간판도 사장이라는 직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희원의 마음속에서 두준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 희원이한테 고백했습니다. 감당할 자신도 있고요. 민육이 두준에게 한 말입니다. 도발이었죠. 아니, 선전포고였어요. 이제 더 이상 친구로 남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희원을 두고 두준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거였죠. 미욱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5년을 함께한 자신이 하룻밤을 함께한 두준보다 유리하다는 확신이. 두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도 희원을 좋아한다고? 그건 미욱도 아는 얘기고, 희원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것도 미욱이 아는 사실이고, 두주는 자신이 가진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욱의 자신감 앞에서 두주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두주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닐까? 희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욱이 곁에 있으면 희원이 더 편할 테니까, 더 웃을 테니까, 더 행복할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두준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나보다 중요하니까. 하지만 미욱은 달랐습니다. 미욱은 희원을 쟁취하고 싶었어요. 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도 자신이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었죠.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사랑 앞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었어요. 두주는 희생을 생각하고 미욱은 쟁취를 다짐했습니다. 과연 희원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게 될까요? 사람에게는 바닥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바닥. 두준이 지금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희원은 미욱과 함께 웃고 있고, 자신은 혼자 서 있고, 이보다 더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두준은 깨달았어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희원의 마음은 아직 자신에게 오지 않았구나. 두주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희원을 놓아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게 희원을 위한 거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두주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것. 희원은 미욱의 고백을 들었어요. 두준의 패배를 봤습니다. 이제 희원이 답을 해야 할 차례였죠. 미욱을 선택할까요? 두준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둘 다 놓아줄까요? 희원의 입이 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 회를 기다려야 하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누구를 선택하든 희원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15년 친구를 선택하면 안정과 편안함을 얻지만 아기의 아빠와는 멀어질 거예요. 아기의 아빠를 선택하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지만 오랜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희원의 마음속 저울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주는 바닥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포기를 배울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